어르신 3만 원이면 돼요. 예? 커피가요? 그건 기본이죠. 커피는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연애하면요. 연애요? 그건 어디서 하나요? 사람 없는 구간, 아저씨만 알고 계시면 돼요. 3만 원이면 된다던 그녀. 처음엔 그냥 커피 한 잔 값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산길에서 그 여자가 조용히 보여준 행동에 제 다리는 풀려버렸고 이 나이에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순간, 살아오면서 이렇게 얼굴이 화끈거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계룡산을 오릅니다. 아내가 떠난 후 이렇게 산을 오르는 것이 제 유일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70세의 나이, 3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이 고독한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70세의 나이에 매일 산을 오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은퇴한 공무원으로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자식들은 제 살길 찾아 바쁩니다. 고요한 산길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계룡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중턱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평소에 없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명의 여성들이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펼쳐놓고 커피와 소주를 팔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커피 한 잔 어떠세요? 1,000원이면 됩니다.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여성들 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들과는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 친구 고재만을 만났습니다. 고재만은 제 나이 또래로 동네 소식통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영우야, 요즘 계룡산 중턱에 여자들이 커피 판다며? 알아. 3만 원이면 별것도 해준다더라.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오전에 본 여성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커피 파는 사람들인 것 같던데. 아이고, 이 순진한 양반아. 거긴 경찰도 안 오는 산중턱이야. 세상 물정 좀 알아야지. 특히 거기 단정하게 생긴 여자 이름이 뭐더라? 그 여자도 같은 부류라더라. 고재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 단정한 여성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다시 계룡산에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중턱에 도착하자 어제와 같은 자리에 여성들이 있었고 그 단정한 여성도 보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6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슬쩍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에서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문득 오래전 제 기억 속에 있던 누군가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건네며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알던 사람을 만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서미연 씨? 그녀의 눈이 잠시 커졌지만 금방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님, 1,000원입니다. 무심한 대답이었지만 나는 확신했습니다. 48년 전 제 첫사랑이었던 서미연이 맞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룡산 오르는 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산을 오르는 발걸음이 전보다 가벼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고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들다니 스스로도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영우야, 오늘도 산에 가는가? 아내가 남긴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치 아내가 저를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설레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계룡산 중턱에 도착하자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있었죠. 서미연, 아마도 그녀가 맞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48년 전 제가 군대에 가기 전 잠시 만났던 첫사랑. 매일 그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커피를 사 마시는 손님과 판매자였지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그녀 곁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녀를 지켜보는 것이 하루의 낙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쓸쓸한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환한 웃음 속에도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볼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18살의 서미연, 해맑은 웃음을 짓던 그 소녀가 이제는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노인이 되었습니다. 저처럼요. 오늘도 오셨네요. 어느 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이제 매일 오르는 산이 되었네요. 혼자 사세요? 네, 아내가 2년 전에 떠났습니다. 죄송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도 저를 조금씩 알아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단골 손님에게 건네는 일상적인 인사일 뿐일까요? 일주일 후 다시 고재만을 만났습니다. 영우야, 요즘 계룡산 열심히 다니더라. 설마 그 여자들 때문에? 고재만의 눈빛이 장난스러웠습니다. 그냥 운동 삼아 가는 거야. 뭘 감추냐? 내가 다 안다. 단정하게 생긴 그 여자 말이지? 생각보다 괜찮다더라. 무슨 소리야?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고재만은 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걸까요? 정말 서미연이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에이, 화내지 마. 내가 듣기로는 다들 만족한다더라고. 특히 그 여자 조용하고 깔끔해서 더 인기 있대. 고재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묘한 기대와 조심스러운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움도 느꼈습니다. 70세 노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계룡산에 올랐습니다. 중턱에 도착했을 때 아직 여성들이 자리를 잡기 전이었습니다.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서미연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홀로 오르는 그녀의 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가방을 메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는 모습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문득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커피를 사 마셨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와 몇 마디 더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 되셨어요? 아니요. 몇 달 되었어요. 생활이 좀 어려웠어. 짧은 대화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48년 동안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미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48년 전 그 순수했던 모습과 지금의 쓸쓸한 눈빛이 겹쳐졌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고재만의 말이 사실일까요? 서미연이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그녀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결국 은행에 가서 3만 원을 찾았습니다. 봉투에 넣고 제 주머니 속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스스로도 부끄러웠지만 서미연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컸습니다. 오늘도 계룡산 갑니까? 아내의 사진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영숙 씨.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소보다 숨이 더 가빴습니다. 중턱에 다다랐을 때 여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서미연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파란색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참 단정해 보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서미연이 조용히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짓이 참 우아했습니다. 커피를 건네받으며 제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서미연은 봉투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 안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손님,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미연은 봉투를 제게 돌려주고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다른 여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돈 주려고 했대. 아이고 나이 먹어서 그런 짓을 다 하네. 미연 언니한테 실례했네.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서미연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48년 전 그 맑고 순수했던 서미연을 이런 식으로 모욕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커피가 담긴 종이컵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내 바지를 적셨지만 그런 것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단지 고재만의 말만 믿고 이런 실수를 하다니. 산을 내려오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속에는 서미연의 실망한 표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에게 이런 모욕을 준 것이 정말 미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70세의 나이에 무슨 헛된 기대를 한 것인지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미연의 실망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니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영숙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다음 날 계룡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미연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런 소문 속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일주일 후 다시 계룡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중한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중턱에 도착했을 때 서미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성들만 있었죠. 저기, 서미연 씨는 오늘 안 나오셨나요? 한 여성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안 나오신대요. 창피해서.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슬픈 마음으로 계룡산을 내려왔습니다. 고재만의 말을 그대로 믿고 서미연을 오해한 것이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서미연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대로 오해를 풀지 않고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계룡산 중턱에 그녀가 나타나지 않은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그날도 계룡산을 올랐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계단을 한 걸음씩 올랐습니다. 중턱에 도착하자 여느 때와 같이 여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미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서미연 씨는 여전히 안 나오시나요? 한 여성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화려한 화장을 한 얼굴이었습니다. 왜요? 할아버지, 미연 언니가 그렇게 좋아요? 다른 여성들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서미연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저 사과하고 싶어서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여성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과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돈 봉투 건네면서 뭘 기대한 건지 우리가 모를까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 주머니에서 3만 원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서미연 씨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어디 사는지 어떤 분인지. 여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돈을 받아들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선 말하기 그래요. 저는 망설였지만 따라갔습니다. 여성은 저를 데리고 산길을 조금 벗어난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바위와 나무들이 있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여성은 배낭에서 작은 돗자리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돗자리 한쪽에 앉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한적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서미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미연 언니 많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여성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서미연 씨에 대해 알고 싶어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성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의 바지 지퍼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 3만 원 주셨으니까 잘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갑자기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아니, 제가 오해를 산 것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그냥 그 여자분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여성은 멈칫하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진짜 웃기네. 근데 그 여자 우리랑 다르게 굴어. 미연 언니는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우리가 몇 번 제안했는데도 그냥 커피만 팔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미연은 그런 소문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그런 신뢰를 했다는 사실이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럼 미연 씨는 어디 계신가요? 꼭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여성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언니는 자기 일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아침에 와서 커피 팔고 오후에는 어디론가 가버려요. 우리끼리 얘기론 복지관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돗자리에서 일어나 여성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고맙습니다. 여성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돈 그냥 가져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보를 주셨으니까요. 산을 내려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재만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 서미연이 그런 여성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가 그녀에게 큰 신뢰를 했다는 것. 집에 돌아와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일한다는 여성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근처 복지관에 가면 서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며 근처 복지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미연 씨, 꼭 찾아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오해 없이 진심으로. 파카스 할머니 마이너스 챕터 5 다시 불러본 이름. 복지관을 찾아가 봤지만 서미연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런 이름의 사람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계룡산을 오르며 서미연을 찾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성들에게 물어봐도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점점 희망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계룡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중턱을 지나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적한 산길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혼자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파란 재킷을 입고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그녀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심장 박동이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미연아. 48년 만에 그렇게 불러보았습니다. 첫사랑의 이름을. 그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돌아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영우 씨,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나서야 저를 알아본 듯 하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제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색한 침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8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지만 정작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커피라도 마실까요? 아니면 국밥? 예전에 좋아하셨잖아요. 제 말에 그녀의 얼굴은 잠시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네, 물론이죠. 대평동 골목 끝 국밥집. 매주 토요일마다 갔었잖아요.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요, 같이 가요. 계룡산을 내려와 근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가게였지만 정겨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별일 없이 살았어요. 결혼해서 딸 하나 낳고 남편은 10년 전에 떠났어요. 영우 씨는요? 저도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다 퇴직하고 아내는 2년 전에 병으로 떠났어요.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어색함이 사라졌습니다. 48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우리는 천천히 과거의 기억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요? 강가에서 돌 튀기기 내기하던 거. 네, 영우 씨가 항상 이겼죠. 미연 씨가 일부러 져준 거 다 알았어요. 아니에요. 정말 실력이 좋으셨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속에는 묘한 슬픔이 녹아 있었습니다. 지나간 시간, 놓쳐버린 기회, 각자의 삶에서 겪었을 고통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웃음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왜 산에서 커피를 파시는 거예요? 궁금했던 질문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져서요. 딸이 해외에 나가고 혼자 살다 보니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자존심과 체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다른 여자들이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커피만 팔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상처와 오해들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미연 씨. 저도 그런 오해를 했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산에 안 나가기로 했어요. 복지관에서 청소 일을 구했거든요. 국밥을 먹고 헤어지는 시간, 묘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아직은 서로에게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48년 전의 추억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헤어지는 순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8년 전 제가 군대에 가면서 놓쳐버린 그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감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카스 할머니 마이너스 챕터 6 함께 걷는 두 번째 봄. 국밥집에서 헤어진 후에도 서미연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녀의 쓸쓸한 눈빛, 조용한 목소리, 그리고 48년 만에 다시 듣게 된 그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었습니다. 서미연이 일한다는 복지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던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미연 씨, 혹시 퇴근 후에 잠시 시간 있으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 후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연 씨, 네, 같이 살아보지 않겠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준비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서미연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갑자기. 제가 혼자 살고 있는데 집이 좀 넓어요. 미연 씨도 혼자 사시잖아요. 그냥 동거인으로 시작해서 서로 의지도 되고. 말이 자꾸 더듬어졌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이런 제안을 하다니 저도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서미연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일주일 후 그녀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영우 씨, 제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서미연은 제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작은 짐 가방 하나와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제 집은 아내와 함께 살던 곳이었기에 두 사람이 살기에 충분히 넓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에 다른 여자를 들인다는 사실이 제게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서미연도 그것을 알았는지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이 방을 쓰세요. 제가 거실 소파에서 잘게요. 아니에요. 손님이 어떻게 소파에서 자요?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결국 서로 다른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집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다가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캄캄한 복도에서 서로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미안해요. 깜짝 놀라셨죠? 서미연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문득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로의 존재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각자의 일을 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서미연은 계속 복지관에서 일했습니다. 처음보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웃음소리가 늘어났습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칭찬받았어요. 제가 청소하는 솜씨가 좋대요. 그녀의 말에 제 가슴도 뿌듯해졌습니다. 서미연이 자존감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그녀의 손이 제 손 위에 놓였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그냥 그렇게.
그리고 우리는 계속 TV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접촉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서히 친밀감이 쌓여갔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영우 씨, 어느 날 저녁 서미연이 불쑥 물었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그녀의 눈에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비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미연 씨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꼭 잡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아직 각자의 방이었지만 마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산 지 어느덧 3개월이 되어갑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의 습관과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노년의 평온한 일상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미연은 복지관 일에 더욱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청소부였지만 이제는 간단한 행정 업무까지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녀의 표정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오늘 복지관에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제가 일을 가르쳐 드렸어요. 서미연의 말에 제 마음도 뿌듯해졌습니다. 계룡산 중턱에서 커피를 팔며 소문에 시달리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일을 하는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미연이 출근하기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미연 씨, 오늘 쉬는 날이죠? 계룡산 정상에 함께 올라보는 건 어떨까요?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계룡산은 우리가 다시 만난 곳이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이번엔 함께 정상까지 올라보고 싶어요. 아침 일찍 준비를 마치고 계룡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전에 서미연이 커피를 팔던 중턱을 지나면서 그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서미연이 말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이 산에 처음 왔을 때 너무 막막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딸도 멀리 있고.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우 씨 덕분에 많이 달라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산길을 올랐습니다. 때때로 서로의 손이 스치기도 했고 가파른 길에서는 제가 그녀의 팔을 살짝 부축하기도 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더 가팔라졌습니다. 서미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도 70세의 나이에 정상까지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라서 힘이 났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바위에 앉아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고 있는데 문득 그녀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영우 씨.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모든 것이 고마워요. 다시 만나서 함께 살게 해주셔서. 이렇게 산에도 함께 올라주셨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를 살포시 안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땀에 젖은 옷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참 따뜻했습니다. 미연 씨, 그렇게 잠시 서로를 안고 있다가 천천히 몸을 떼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48년 전에 그 눈빛과 지금의 눈빛이 겹쳐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길을 올라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장관이었습니다. 멀리 도시가 보이고 그 너머로 강과 산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서미연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미연 씨.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제가 보석함을 열자 작은 실버 반지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아주 소박한 반지였습니다. 이건 마음으로 아내가 되어주시겠어요? 법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마음만이라도. 말이 더듬어졌습니다. 70세의 나이에 프로포즈라니 스스로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서미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맞는 사이즈는 아니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의 관계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부부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미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영우 씨. 손을 잡고 산을 내려오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랑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미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 방에서 자도 될까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연 씨. 이제 우리는 부부니까요. 마음으로 맺어진 부부가 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한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나이답게 평온하고 조용한 밤을 보내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 이제는 그렇게 부를 수 있겠지요. 서미연이 제안을 했습니다. 영우 씨, 혹시 바다 보러 갈까요? 바다야? 네, 강원도 쪽.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녀의 눈빛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66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바다를 보고 싶다는 그 소박한 바람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 주말에 가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마치 젊은 연인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서미연은 여행 가방을 꼼꼼히 싸며 무엇을 챙겨야 할지 메모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무 많이 챙기지 마세요. 하루 이틀 다녀오는 거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영우 씨 약도 챙겨야 하고. 그녀의 배려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는 이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내를 잃은 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8년 전의 추억, 각자가 살아온 세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영우 씨는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서미연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미연 씨와 함께라면 특별히 뭘 하고 싶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평온하게 지내고 싶어요. 저도요. 이제 와서 큰 욕심은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서로의 손을 잡고 기차 여행을 즐겼습니다. 어느덧 종착역에 도착했고 작은 펜션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와, 정말 바다네요. 서미연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가까이서 볼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잡고 해변으로 내려갔습니다. 완만한 계단을 내려가면서 서미연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모래사장에 도착하자 서미연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발을 모래에 담갔습니다. 따뜻하네요. 모래 위를 걸으며 그녀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돌아보며 저를 향해 웃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신발을 벗고 그녀의 곁에 섰습니다. 함께 모래사장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끔 차가운 파도가 발끝을 적시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즐거웠습니다. 영우 씨, 고마워요. 서미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이렇게 바다도 보여주시고, 제 인생에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그녀 덕분에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내고 있으니 고마움은 제가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래사장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우 씨, 네, 우리 내일은 일출 볼까요?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야 하지만 함께 보면 좋겠네요. 그렇게 약속하고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서미연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준비를 마치고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 바다는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서히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지평선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곧 해가 뜰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미연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일출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아름답네요. 서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찾아온 이 사랑,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미연 씨. 그리고 미연 씨도 이제 진짜 내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깊은 사랑. 늦게 찾아왔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사랑.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손을 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바다가 붉게 물들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연히 마주친 사랑이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70세의 나이에도 사랑은 찾아옵니다. 66세의 쓸쓸한 여인에게도 봄은 다시 피어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산 중턱에서 커피를 팔던 서미연에게도 홀로 산을 오르던 최영우에게도 인생의 두 번째 봄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계절을 걷고 계신가요? 혹시 쓸쓸한 겨울을 지나고 계신다면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쩌면 바로 곁에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미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아직 알지 못한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따뜻함을 느끼기에 결코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계룡산이 있고 그 산 중턱에는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신다면 더 많은 인생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봄을 응원합니다.